시댁. 어, 저거 아니야? 장모님 김치? 맞네. PPL로 들어간다고 하더니 저렇게 나오는구나. 신기하다. 유명한 배우들이 우리 엄마가 만든 김치를 먹고 있으니까. TV에 나올 정도면 사업이 꽤 잘 되나 보다. 엄마도 참,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 되고 있어. 저번에 홈쇼핑에 나왔는데 1시간 만에 완판했대. 장모님 김치가 참 맛있긴 하지. 나도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맛봤는데 잊혀지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실례되는 줄 알면서도 달에 한 번씩 김치 좀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보잖아. 그렇게 맛있어? 입맛 까다로워서 엄마가 만든 음식은 한 번도 맛있다고 말한 적도 없는 놈이. 글쎄 엄마도 한번 드셔보시라니까. 진짜 맛있어. 궁금하시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됐어. 난 김치 사 먹는 게 제일 돈 아깝더라. 내가 담근 게 제일 맛있기도 하고. 엄마도 막상 드셔보면 생각이 다를걸. 내 친구들한테도 한번 맛봐보라고 줬는데 다 맛있다고 밥도둑이라 그러더라고. 장모님 김치가 이제야 빛을 발하다니 내가 다 기쁘더라고. 예전부터 의아했거든. 김치가 이렇게 맛있는데 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을까 하고. 한번 입소문 나기 시작하니까 금세 대박 나버리네. 그러게. 엄마도 계속 사업도 잘 안 되고 해서 그냥 접을까 진지하게 생각하셨다는데 그쯤에 딱 대박이 나지 뭐야? 역시 사람 일은 모른다니까. 이래서 함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소리도 하나 봐. 그러게 말이야. 장모님도 고생하셨지.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래도 혼자 밥벌이는 해야겠다고 그동안 모은 돈 합쳐서 사업 시작하신 거잖아. 그 연세에 그 도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5년을 줄곧 김치 만드는데 고군분투하시고 힘들었을 텐데도 우리한테 힘든 기색 한번 안 보이시고 결국 이렇게 성공하셨네. 장모님 정말 존경스럽다니까. 네 엄마를 좀 그렇게 존경해봐라. 그나저나 그렇게 사업이 잘 되면 직원도 상당하겠네. 그렇게 많진 않고요. 한 10명 정도 돼요. 앞으로 일이 더 바빠지면 몇 명 더 채용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혜 좀 취직시켜주면 안 되겠니? 지혜요? 지혜는 왜? 넌 네 여동생이래 왜 이렇게 무관심해? 지혜, 대학 졸업하고 5년을 백수로 지냈잖아. 옆에서 보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르겠다. 남들 안정적인 직장 다니며 여행도 간간히 가고 갖고 싶은 물건도 살 텐데 얘만 부모 용돈 받아가며 눈치 보며 살잖니. 애가 점점 주눅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회사에 지혜 좀 꽂아줘라. 얘도 사회 경험은 쌓아야 될 거 아니니. 그리고 지혜가 영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서울 4년제 대학 나왔음. 공부도 꽤 한 거니 일머린 좋을 거다. 근데 지혜 전공이랑 장모님 사업이랑 영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지혜는 미술 전공했잖아. 요즘 누가 전공 따라간다고? 일이야 배우면 되는 거잖아. 한번 부탁이라도 해봐. 언제까지 네 동생 방구석 백수로 둘 거야? 안 그래? 오빠가 돼서 동생 걱정은 전혀 안 하지? 그니까 용돈을 주지 말라니까. 돈 떨어지면 뭐라도 하게 돼 있는데 엄마가 안쓰럽다고 꼬박꼬박 돈을 보내주니까 지혜 제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그냥 뒹굴뒹굴 놀기만 하는 거잖아.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태 한 번도 안 해봤으니. 그러니까 지금 일 시키려는 거잖아. 요즘 직장도 별로 없어서 알바 구하기에도 쉽지 않은가 봐. 정원이 너가 사돈한테 잘 말해보면 안 되겠니? 지혜도 은근 사돈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눈치야. 저번에 넌지시 나한테 말하더라고. 사돈 사업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회사에서 일하면 배울 점도 많은 것 같다고. 아가씨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저번에 대화 나눴을 땐 취업할 의지가 없어 보였는데.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그래, 고맙다. 나도 이제 지혜가 어디라도 다녔으면 하는 바람이다. 1시간 후, 차 안. 근데 정말 괜찮겠어? 지혜 내 동생이긴 하지만 일머리는 당초에 없어 보여서. 왜 사회생활 10년 차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 워낙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그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도 잘 알아서 장모님께 괜히 패기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
집에서 하는 거랑은 다르지. 나도 예전에 처음 직장 생활할 땐 집에서 엄마가 너가 어떻게 돈 받고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던 걸 다 그렇게 배워가면서 성장하고 그러는 거지. 아가씨도 첫 직장인 만큼 잘하려고 노력할 거고 본인 입으로 직접 엄마 회사 다닐 의사가 있다고 말할 정도면 아가씨도 옛날처럼 대기업만 가려고 하는 건 아닌 거잖아. 그렇게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게 용기 있는 거지. 글쎄, 난 어째 불안해서 말이지. 그리고 아직 몰라. 지금 직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엄마 입장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긴 하지만 괜히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장모님이 부담 느끼진 않을까 싶어서. 엄마야 워낙 성격이 호탕하시니까 거절해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느끼실 거야. 내가 부담 안 느끼시게 말 조심할 거고. 그래, 알았어. 여튼 내 동생 걱정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 고마워. 나도 솔직히 지혜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랬어. 대체 언제까지 엄마가 주는 용돈 받으면서 살까 하고. 그러니까 말이야. 만약 엄마가 안 되겠다고 하면 나라도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일자리 알아볼게. 가족 사이에 그런 것쯤은 도와줄 수 있지. 아가씨 볼 때마다 친여동생 보는 것 같단 말이지. 어렸을 때부터 여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가 봐. 막상 있으면 골머리부터 아파올걸. 에휴, 자기가 알아서 자기 앞길 찾아가면 얼마나 좋아. 다음 날 엄마 회사. 엄마! 정원아. 갑자기 회사엔 무슨 일이야? 아까 찾아오겠다는 전화 받고 놀랐어. 지금은 수업 시간 아니야? 어, 오늘은 학원 휴가라 출근 안 했지. 일은 잘 돼? 엄마 사업 요새 엄청 잘 나가던데. 드라마 PPL로 들어가게 됐단 것도 잘 봤어.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엄마 김치 먹고 맛있다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나도 어찌나 신기하든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더라고. 근데 대체 무슨 부탁인 거야? 너 전화 받고 혹시나 나쁜 일일까 싶어서 내내 노심초사했어. 에이, 누가들은 맨날 내가 이상한 부탁하는 딸로 알겠네.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원래 별일 없이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아무튼 우리 엄마 못 속인다니까. 뭐 큰일은 아니고 아가씨 있잖아. 아가씨가 취업이 계속 안 되고 있나 봐. 그래서 어머니가 속이 많이 상하신 모양이더라고. 사돈처녀? 하긴 백수 생활을 꽤 오래 했다고 했지. 어, 처음엔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취업 준비를 좀 오래 한 거였는데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본인도 이 생활에 아예 적응한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시어머니나 남편이 많이 걱정한 거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엄마 사업 잘 됐다는 소식 듣고 엄마 회사에 자리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되냐고 어머니께 물었다나 봐.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부탁을 하신 거고. 아가씨가 미술 전공이라 엄마 회사에 잘 맞진 않지만 그래도 요즘은 전공과 상관없이 직무를 선택하기도 하니까 자리 있으면 아가씨한테 한번 기회 줘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나도 아가씨가 계속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건 원하지도 않고. 하긴 걱정이 이래저래 많겠네. 뉴스 보니까 회사들도 망해가는 경우가 많아서 직원들 해고하고 그런다 하더라고. 이래저래 취업할 상황이 아니긴 하지. 아, 마침 이번에 김치 포장 디자인을 좀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걸 사돈전이한테 맡겨볼까? 미술 전공이니까 우리보단 나을 거 아니야. 아, 정말? 그런 거 맡기면 아무래도 전공 살리고 좋긴 하지. 근데 너무 큰 업무 아니야? 아가씨가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차피 디자인학과 나온 직원이 한 명 있고 그 직원은 이런 포장 디자인 여러 차례 해본 경험이 있어서 사돈천이한테 간단한 업무 맡기면서 둘이 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직원도 마침 자기랑 같이 일할 직원이 한 명 필요하다고 했었거든. 그럼 부담도 덜하고 좋지. 엄마, 고마워. 이렇게 자리도 마련해주고. 아니야. 나야말로 마침 직원 필요했는데 잘 됐지. 대신 사돈전이라고 따로 봐주는 거 없이 정말 직원으로 대우할 거니까 그건 염두에 두라고 전해줘.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서로 관계도 껄끄러워지니까. 그럼 그건 당연하지. 아가씨도 각오하고 있을 거야. 그래.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사무실로 오라고 해. 알았어. 고마워, 엄마. 직후 전화. 여보세요?
어머니, 저 정원인데요. 방금 엄마 회사 갔다 오는 길인데 마침 아가씨 전공 살림하는 직무가 하나 있어서 채용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사무실에서 한번 봤으면 하는데 아가씨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전달 드리는 거예요. 아, 지혜 아직 자고 있어. 요즘 밤낮이 바뀌어서 말이지. 다행히 빈자리가 있구나. 애썼다. 내가 전해주마. 아마 열심히 하려고 할 거다. 몇 시에 가면 돼? 늦어도 오전 10시까지는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회사 설명도 하고 직원들이랑 인사도 나누니까요. 첫 출근이나 다름없으니 절대 지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 시간에 가게 할 테니까 걱정 마라.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끊을게요. 그래. 아유, 지금 오후 4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자고 있다고? 제 시간에 출근부터 할 수 있을지가 걱정되네. 야, 그래도 아가씨도 일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노력은 하겠지. 이틀 후 전화. 아가씨, 저예요. 언니가 무슨 일이에요? 아, 내일이 첫 출근이잖아요. 사회생활 첫걸음이라 많이 긴장되실 것 같아서 전화해 봤어요. 저도 되짚어보면 회사 처음으로 출근할 때가 제일 떨렸거든요. 잠도 안 오고. 그래요? 전 별로 그렇게 떨리진 않는데요. 이미 언니 상견례장이나 결혼식장에서 인사도 나눴잖아요. 가족 사이기도 하고. 아예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굳이 떨 것까지 있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업무적으로는 처음 맞닥뜨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긴장되실 것 같아서 전화했는데 어쩌면 안 떨고 임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원래 긴장을 잘 안 해서요. 근데 언니, 월급은 어느 정도예요? 무슨 포장 디자인 한다고 들었는데 그거 은근 고급 기술인 거 알죠? 돈 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저도 잘 몰라서요. 아마 엄마가 회사 규정대로 합당한 선에서 연봉 책정할 거예요. 그 얘기도 내일 할 테니까 내일 엄마랑 잘 얘기해 보세요. 미리 좀 알려주지. 솔직히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요즘 물가도 올랐고 사업도 잘 되는 편이라니까 당연히 높겠죠? 글쎄요. 그건 한번 얘기를 나눠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언니도 참. 엄마 회사인데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암튼 내일 알아서 잘 갈 테니까 잔소리 마요. 내가 또 막상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요, 아가씨. 분명 잘 해내리라 믿어요. 내일 늦지 않게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시간 약속엔 칼이라. 아, 알았어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구태여 반복할 필요 없어요. 그럼 끊을게요. 아, 엄마가 나 내일 입을 원피스 사준다고 했거든요. 언니도 말로만 첫 출근 축하한다 하지 말고 선물이라도 좀 줘요. 아, 나 구두도 없는데 구두 좀 사주면 안 돼요? 아님 들고 다닐 가방이라던가. 요즘 내 또래 여자 직장인들 죄다 명품 가방 하나씩은 어깨에 메고 다니던데. 아, 네. 그럼 주말에 저랑 백화점 같이 가요. 아가씨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사드릴게요. 정말요? 역시 오빠보단 언니랑 얘기하는 게 말이 통하는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아싸, 뭐 사달라고 할지 쇼핑몰 좀 뒤져봐야겠다. 그럼 언니 끊어요. 네, 아가씨 들어가세요. 에휴, 첫 출근해서 잔뜩 긴장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긴장은커녕 선물 뭐 받을지에 더 관심 있는 것 같네. 내일 부디 첫 출근 잘해야 할 텐데 불안하네. 다음 날 전화. 엄마. 사돈 전혀 아직 회사에 안 왔는데 무슨 일 있다니?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 걸어도 받질 않네.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거 아니야? 어머, 정말? 아직도 안 왔다고? 지각 절대 안 한다고 어제 나한테 얘기도 했는데. 어머니도 지각 안 하고 제때 갈 수 있게 돕겠다고 하셨고. 잠깐 엄마,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 좀 해볼게. 그래, 나도 기다리다가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걱정돼서 전화해봤어. 어, 알았어. 얘기해보고 바로 알려줄게. 여보세요? 어머니, 혹시 아가씨 집에 있어요? 엄마한테서 방금 전화 왔는데 아가씨가 아직 회사에 도착을 안 했다고 해서요. 그게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신랑 일을 좀 버렸거든. 방금 나갔어? 한 30분 정도 뒤에 도착할 거다. 이미 출근 시각보다 40분이 지나 있는데? 얘가 백수 생활을 오래 해서 일찍 일어나는데 습관이 안 돼서 그렇지? 이때 일어나서 준비한 것도 대단한 발전이야. 사돈어른한테도 이해해달라고 너가 말 좀 잘해봐라. 정시에 출근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첫 출근부터 늦으면 아무래도 첫 이미지도 안 좋고 만약 같은 일들이 반복되면 곤란해서요. 아이 글쎄 이번 한 번뿐이잖아. 왜 이렇게 냉정해? 1시간 좀 늦은 것 같고. 암튼 첫 출근부터 혼내지 말아달라고 너가 부탁 좀 해라. 사람들 앞에서 혼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데. 여튼 이제 곧 도착할 거잖아. 아예 안 간 것도 아니고 하자마자 일부터 시키진 않을 거 아니야.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사돈한테 잘 말해줘. 알았지? 일단 알았습니다. 끊을게요. 어째 불안불안하더니 결국 첫 출근부터 지각을 하고만 해. 엄마한테 대체 뭐라고 말해? 전화는 왜 안 받는 거야? 엄마, 방금 어머니랑 통화해봤는데 아가씨가 전날 긴장을 많이 해서 늦게 자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나 봐. 방금 나갔다고 하니까 한 30분 뒤엔 도착할 거야. 그런 거였어? 아유, 아무리 긴장을 해도 그렇지. 첫 출근부터 1시간 지각은 좀 그런데. 특별히 면접도 안 보고 채용 허락한 건데. 이럼 나도 직원들 보기에 민망하지.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직접 전화해서 설명을 하든가 왜 꼭 엄마 통해서 의사를 전한다니? 미안해, 엄마. 아마 바쁘게 가느라 전화할 틈도 없었을 거야. 내가 아가씨한테 따로 그러지 말라고 할 테니까 너무 매섭게 혼내지 마. 아가씨도 사회생활 처음이니까.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에 그러면 정말 직원 혼내듯이 혼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자돈천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알지? 그럼 엄마. 미안해, 엄마. 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럼 끊을게. 어, 들어가. 에휴, 가서 잘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일이라도 곧잘 하면 좋. 그날 저녁, 전화. 여보세요? 정훈아.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그래도 사돈처녀가 나름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래? 다행이다. 아가씨한테 연락해볼까 하다가 부담될 것 같아서 주저하고 있었거든. 아무래도 서툰 구석이 있긴 하지만 그거야 일하면서 차차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암튼 좋게 봤어. 그러니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 고마워, 엄마.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아무래도 아가씨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네. 내가 사업 운영한 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직원 어떻게 관리할진 더 잘 아니까 걱정 마. 알았어. 나도 그럼 걱정 덜게. 그래, 그럼 들어가라. 저녁 잘 챙겨 먹고. 엄마도 잘 챙겨 먹어. 아, 다행이다. 혹시나 가자마자 바로 연봉 얘기부터 꺼낼까 봐 걱정했는데. 장모님이요? 지혜 어땠대? 그래도 괜찮았다고 하시네. 잘 적응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좋았대. 그 밖에 서툰 것들은 일하면서 고쳐나가면 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 당신이나 나나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저 출근 때부터 늦었다고 그래서 장모님께 패기치는 건 아닌가 걱정 많이 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네. 그러게 말이야. 이대로 아무 일 없이 일 차근차근 배워가면 좋겠다. 이틀 후 전화. 어머니네? 무슨 일이세요? 너 오늘 학원 쉬는 날이라고 했지? 매주 수요일마다 쉰다고 했잖아. 네, 그래서 집에 있죠. 근데 무슨 일이세요? 그럼 안 바쁠 테니 집에 좀 들러라. 할 말이 있다. 무슨 할 말이요?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글쎄 일단 오라니까. 넌 가만 보면 내가 한 말에 꼭 토를 달더라. 학원 선생 오래 하더니 나까지 학생으로 보이냐? 갑자기 왜 화를 내시고 바로 갈게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인데 이러셔? 아가씨도 회사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1시간 후 시댁. 어머니, 저 왔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집에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너 이리로 앉아봐라. 내가 웬만해서 너랑 사돈이 알아서 해주리라 생각하고 돈 얘기 안 꺼내려 했는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네? 뭐가요? 아니, 월급 얼만지 들어보니까 달에 200만 원이던데 요즘 세상에 월 200이 말이 돼. 지혜가 고졸도 아니고 4년제 대학을, 그것도 서울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월 200은 너무하지. 그 돈 받고 어떻게 일하란 거냐? 못해도 500은 줘야지. 어머니, 저도 서울 4년제 대학 나왔는데 첫 직장에서 180만 원 받고 다녔어요. 원래 경력 없는 신입은 가르칠 것도 많고 해서 월급 많이 주기 어려워요. 그 정도면 다른 회사에 비해 잘 쳐준 걸로 알고 있고요. 월급이야 경력 쌓이면 차차 오를 테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랑 지혜랑 같아. 너가 나온 대학은 지혜가 나온 대학보다 아래잖니. 우리 지혜는 그래도 서울에서 중위권 대학 정도 나왔어. 넌 거의 인서울 턱걸이 대학 다녔잖니. 아니, 어떻게 200을 줄 수가 있어? 편의점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그거보다 많이 나오겠다. 이건 단순 아르바이트 업무가 아니잖아요. 배우면서 일을 하다 보니 그 정도에 맞출 수밖에 없고, 솔직히 아가씨가 실무 경험이 없어서 엄마 입장에서도 바로 월급을 많이 주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 있는 직원들보다 우리 지혜가 학벌이 훨씬 좋을 텐데 어쩜 이렇게 야박하게 굴 수 있니? 그리고 꼭 학벌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남도 아니고 사돈처녀인데 어떻게 다른 직원들이랑 비슷하게 돈을 줄 수가 있니? 5년 동안 백수 생활을 한 거 뻔히 알면 더 마음 잡고 일할 수 있게 돈을 팍팍 줘야지. 지혜가 뭐라는 줄 아니? 이럴 것 같은 그냥 일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용돈 받는 게 나을 것 같다더라. 적어도 그런 마음은 안 들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건 너가 알아서 챙겨야지. 내가 이렇게 일일이 짚어줘야 되는 거니? 제가 아무리 엄마 딸이라도 월급 주는 거까지 관여할 순 없죠. 그리고 제 생각엔 엄마가 나름 잘 챙겨주시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쉬워하셔도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아가씨도 지금은 열심히 일해서 경력 쌓아서 월급 더 많이 받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았으면 그냥 다른 회사에 취직하라고 했지. 굳이 사돈 회사에서 일하게 한 게 남 눈치 덜 보고 일 편하게 하면서도 돈은 많이 받아가라 그런 거였는데 아주 실망했다 실망했어. 됐고 우리 지혜한테 스카우트제이라도 오면 바로 거기로 가라고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서운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스카웃이요? 아직 경력도 없는 신임한테 무슨 스카우트 제의를. 당연히 오지. 우리 지혜가 머리도 똑똑하고 일머리도 얼마나 좋은데 어디 한번 두고 봐. 이렇게 우리 딸 능력 못 알아보고 하찮게 대우한 값을 단단히 치르게 할 테니까. 이제 막 배우는 단계일 텐데 어머니도 참. 어머니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가 영 현실성이 없는 말들을 하시네. 회사에서 월 200 이상씩 신입이 받아가는 것도 조건 꽤 괜찮은 건데 그걸 모르시네? 일주일 후 전화. 엄마. 이 시간엔 무슨 일이야? 그냥 뭐 하나 있어. 요즘 애들 시험 기간 아니야. 바쁘지? 좀 바쁘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애들도 곧잘 따라오고. 다행이네. 아이 저기 내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어디다 말할 것도 없고 해서 말하는 건데 아이 사돈 처녀랑 사돈어른 해도 너무하더라. 어? 왜?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 아이 기본 몇십 분씩 지각하는 건 기본이고 급기야 무단결근을 해서는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안 받고 사돈어른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 들어보니까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인지를 떠나서 자기 아파서 회사 못 온다는 얘기를 어떻게 부모 통해서 할 수가 있어. 저번에도 그러더니 난 도통 이해가 안 돼서 말이지. 다음날 출근해서 보니까 엄마한테 부탁할 정도로 아픈 것도 아니더라고. 그리고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돈천이랑 같이 일하는 직원이 사돈천 인스타를 우연히 들어가 보니까 무단결근한 날에 놀이공원 간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대. 아유, 차라리 그럴 거면 휴가를 쓰든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어떡하려는지 모르겠어. 어? 지각도 모자라서 무단결근까지 했다고? 입사한 지 이제 일주일 좀 넘었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직원들도 도리어 기분 나빠하는 게 보이고 나도 눈치가 보여. 누가 봐도 낙하산으로 꽂은 게 분명한데 일을 열심히 하긴커녕 어떻게든 힘든 일 안 하려고 잔머리 굴리는 게 빤히 보이니까. 아이, 그리고 어제는 사돈어른이 회사에 직접 찾아왔더라. 어? 어머니가 엄마 회사를 갈 일이 뭐가 있어? 나도 깜짝 놀랐어. 11시에 사무실 문 두드리고는 딸이랑 밥 먹으러 왔다고 하더라고. 점심시간은 12시인데 말이야. 직원들도 어이없어 하는 게 보이고 내 눈치만 살피더라고. 그렇다고 사돈 오랜만에 보는데 면전에 대고 돌아가시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해서 1시간 연차 쓴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가 줬는데 1시 넘어서 오더라. 늦어서 미안하단 말도 없이 그렇게 느긋할 수가 없어. 이빨까지 닦겠다고 거의 2시에 업무 시작하는데 같이 일하는 디자인팀 직원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대로는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벌써부터 말 나오더라고. 그 직원 중견기업에서 디자인 업무 맡은 실력 있는 인재라 이번에 놓치면 그만큼 잘하는 직원 찾기도 힘든데 사돈 처녀 때문에 놓치게 생겼어. 어떻게 달래긴 했는데 언제까지 갈진 모르겠다. 중간에서 내 입장이 얼마나 곤란한지 모르겠어. 그런 일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네. 진작 말하지 엄마. 내가 어머니랑 아가씨한테 말할 텐데. 너 입장도 곤란하잖아. 그리고 사장인 내가 말하는 게 낫지. 너가 말하면 또 가족 사이에 빈정만 상하잖아. 그냥 아주 답답해서 얘기한 것뿐이야.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해고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회사 자체가 이익을 위한 집단이다 보니 가족이라고 무조건 받아줄 수는 없네. 당연하지 엄마. 어머니랑 아가씨랑 둘 다 사회생활 경험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우회해서 잘 말해볼게. 아니야. 괜히 너가 말했다가 미움만 살라. 일단 엄마가 잘 해결해볼게. 이제 회의 들어가야 된다. 이만 끊어. 엄마 들어가. 아무리 사회생활 경험이 적어도 그렇지 무슨 회사를 놀이터 드나들듯 다녀? 괜히 엄마한테 부탁했다가 엄마만 곤란해졌네. 일을 어쩐담. 다음 날 전화. 아가씨. 언니, 왜 약속 안 지켜요? 네? 무슨 약속이요? 아니, 언니가 저 첫 출근하는 기념으로 구두나 가방 사주기로 했잖아요. 그래놓고 왜 소식이 없냐고요? 저 출근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요. 언제 사주실 거예요? 전 오늘 저녁도 괜찮고 내일 저녁도 괜찮은데. 그럼 오늘 저녁에 볼까요? 저도 시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백화점 앞에서 봐요. 네, 끊을게요. 그래. 뭐라도 사주면서 좋게 좋게 얘기하면 그래도 무슨 말 하는지 눈치채겠지. 그날 저녁, 백화점. 아가씨, 구두 마음에 들어요? 아가씨 지금 입은 옷이랑 딱이네요. 그죠? 제가 안목이 좀 좋아서요. 고마워요. 솔직히 명품 가방 사고 싶었는데 언니 주머니 사정도 있어서 배려해준 거예요. 저 착하죠? 네. 저기 근데 아가씨, 직장 생활하면 시간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학교 때처럼 지각이 잦으면 업무적으로도 타격이 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그건 꼭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말이 왜 나와요? 저 회사 다니고 나서 예전보다 일찍 일하는데요. 설마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기껏 몇십 분 늦은 것 같고? 몇십 분이더라도 다른 직원들은 제 시간에 오다 보니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건 맞으니까요. 그리고 회사에 전할 말이 있으면 직접 전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피치 못할 사정이면 부모님 도움받아도 되겠지만 직접 전할 수 있으면 직접 전하는 게 좋죠? 성인이니까. 참나. 그냥 별말 안 하고 있더니 그걸 다 마음에 품고 있으셨네. 저 콜포비아예요. 콜포비아가 뭔진 아시죠?
전화하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 병에 걸렸다고요. 근데 억지로 전화를 하라고요? 아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전화든 엄마가 전화든 뭐가 그리 다르다고 꼰대같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사회생활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예의를 따지거든요. 그리고 예의를 떠나서 자기 의사는 자기가 전하는 게 맞죠. 언제까지 어머니가 대신해 주실 순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회사 방문하는 것도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그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저희 엄마 입장도 곤란해서요. 아가씨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참나, 아주 다 꼰지르셨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앞에선 괜찮은 척 있다가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이에요. 사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딱 그런 유형이었네.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직접 얘기를 하지. 왜 언니를 통해서 얘기 안 돼요? 그냥 어쩌다 보니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조심 조금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됐어요. 언니야말로 내일인데 이래라 저래라 간섭 좀 하지 마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제 수준이면 이런 조그마한 회사는 쳐다도 안 보는데 사회 경험 쌓으려고 어쩔 수 없이 붙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도 경력이 있어야 다른 회사들 지원하기에도 쉬우니까. 이런 고스펙자가 와서 일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진짜 너무 별로다. 아가씨,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 엄마가 어렵게 자리 마련해 주신 건데 일부러 아가씨 전공에 맞는 업종으로 맞춰주기도 했고요.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대우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거야. 언니가 저보다 안 좋은 대학교를 가서 그렇죠. 제 친구들은 다 중견회사 이상은 갔거든요. 이런 소리 계속할 거면 전 그냥 갈게요. 구독 고마웠어요. 아가씨, 아가씨! 제대로 들어볼 생각도 안 하네. 계속 저러면 어떡해 진짜. 남편 말처럼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었어. 1시간 후, 집. 그래서 잔소리 했다고 바로 나간 거야? 솔직히 듣기에 기분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아가씨한테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아서 해준 건데 바로 나가더라고. 에휴, 내가 그렇게 잘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니,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거기까지 간 거야? 아무래도 우리 엄마 회사니까 좀 편하게 보신 것 같아. 엄마도 사돈관계라 함부로 뭐라고 못했다고 하시더라고. 일단 두고 보겠다는데 스트레스가 꽤 커 보였어. 당연하지. 죄송해서 어떡해. 안 되겠다. 내가 엄마한테도 말해볼게. 아니 누가 나이 30 앞둔 자식을 대신해서 회사에 전화를 해주고 직접 찾아가기까지 해. 우리 엄마지만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미 아가씨한테 말하긴 했지만 여보도 은근하게 말 꺼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대로라면 엄마 회사에 좀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알았어. 꼭 그렇게 할게. 장모님께도 따로 죄송하다고 연락드려야겠다.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예.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가족끼리 좀 편하게 업무 볼 수도 있는 거지 뭐가 그렇게 안 되는 일이라고 돌아가면서 훈계한다니. 네가 그렇게 잘났어? 따지고 보면 너도 회사 생활은 안 해봤잖아. 조그만 학원에서 일하는 주제에 무슨 경험이 그렇게 많다고 내 딸 기를 죽여? 구두만 기분 좋게 사주면 됐지. 그리고 일절만 하지 굳이 내 아들까지 끌어들여야겠어. 하다못해 내가 아들한테 혼이 나야겠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가씨가 앞으로 회사 생활 잘하려면 그게 맞아서 조언을 해준 것뿐이에요. 어느 회사를 가도 부모님이 자식 일하는데 개입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요. 말이 안 되기는 무슨. 월급도 쥐꼬리만하게 주면서 바라는 건 드럽기만 네. 여차하면 바로 이직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끊어! 어머니? 아가씨나 어머니나 똑같네. 제대로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이대로라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쩌지? 일주일 후 전화. 엄마. 무슨 일이야? 정훈아, 부탁 하나만 좀 해도 될까? 당연하지. 무슨 일인데? 내일 추석 연휴 시작하잖아.
그래서 오늘 선물 세트 하나씩 나눠주려고 백화점에 주문을 넣어놨는데 글쎄 직원 실수로 수량을 부족하게 가져왔더라고. 부족한 만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배달이 밀려 있어서 퀵으로 해도 연휴 끝나고 보낼 수 있다고 그냥 환불 처리해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너가 직접 백화점 가서 사오면 안 될까? 픽업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가려고 했는데 나도 급한 일이 있어서 마침 너 오늘 학원 쉬는 날이라 전화해봤어. 어, 내가 갈게. 백화점에서 물건 수령하고 바로 엄마 회사 갖다 주면 되는 거지? 고마워. 아유, 선물 다 못 줄까 봐 얼마나 시급했는지. 내가 바로 갈게. 그래, 그럼 이따가 점심이나 같이 먹자. 알았어. 2시간 후, 엄마 회사. 엄마, 나왔어. 아유, 고생 많았어. 저기, 정원아. 왜? 무슨 일 있었어? 사실, 사돈 어른이 회사에 또 왔어. 나 회의 중이라 직원이 접대실로 안내했다는데 나랑 면담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아이, 무슨 일로 그러신 건지 긴장되네. 또 오셨다고? 아이, 대체 또 무슨 일이래? 같이 한번 가보자꾸나. 저기 계신다네. 사돈, 안녕하세요. 아, 예. 정원이 너도 왔구나. 손에 든 그건 뭐니? 직원들 줄 명절 선물이에요. 근데 무슨 일로 사돈처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왔어요. 명절 보너스가 오늘 오후에 입금될 거라고 하던데 딸한테 들어보니까 얼마 안 되던데요. 100만 원 좀 넘는다 그러더니 그 말이 사실인가요? 회사도 잘 된다고 그러더니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네요. 다른 직원들도 다 그렇게 줘요? 직급별로 차이는 있죠. 사돈처녀는 신입사원이라 제일 금액이 적긴 한데 그래도 좀 높게 쳐주긴 했는데. 어머니, 대부분 회사에서 명절 보너스 따로 챙기거나 하진 않아요. 챙겨줘도 그렇게 많이 챙겨주진 않고요. 당장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보너스 아예 안 주는걸요? 누가 너한테 물었니? 우리 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너무 싸구려 취급을 하는 거 아닌가요? 월급 200도 겨우 참았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이런 식이면 저도 우리 딸 여기 못 보내요. 직원을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죠? 뭐라고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뭐가 지나쳐요? 사돈이 인재를 못 알아보니까 그러죠? 월급을 500 이상으로 올려주든가 명절 보너스를 200 이상으로 주든가 둘 중 하나 했으면 좋겠네요. 안 그럼 우리 딸 못 보냅니다. 정 그러시면 그냥 퇴사 처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우리 회사에 불만이 많았는진 몰랐네요. 저는 나름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솔직히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저도 해고를 해야 되나 고민했거든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권리만 찾으려고 하고 직원들이랑 관계 맺는 것도 서투르고 지각도 밥 먹듯이 하고 맨날 엄마 통해서 말하고 뭐 하나 지적 안 할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하나하나 지적해봤자 달라질 게 없겠더라고요. 그런 직원은 바로 해고하는 게 맞는 건데 그래도 가족이라고 봐주다가 이런 꼴까지 보게 됐네요. 그냥 더 더러운 꼴 보기 전에 그냥 퇴사 처리하는 게 좋겠네요. 1년 못 채웠으니 퇴직금은 당연히 없는 거 아시죠? 오늘부로 짐 정리하라고 할게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내 딸이 일을 못한다고? 나 참 지가 사람 볼 줄 모르는 거면서 이상한 소리 잘 만들어 놓네. 긴 정원이 싸가지 없는 거 보고 대체 누굴 닮아 저러는 건가 싶었는데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엄마를 빼다 닮았네. 어머니, 말이 너무 심하시네. 엄마. 지금 날 쳤어? 내 뺨 때렸냐고. 그래, 때렸다. 내 욕하는 거 얼마든지 참지만 내 딸 욕하는 건 못 참지. 더 솔직하게 얘기해 줄까? 네 딸 그지같이 일해. 살다 살다 그렇게 일 못하는 직원은 처음 봤어. 왜 5년 동안 백수였는지 알겠더라. 그동안 우리 딸한테 혹시 피해갈까봐 그냥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네 딸 데리고 얼른 꺼져.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마침 잘 왔네. 야, 네 엄마 데리고 빨리 꺼져. 짐은 우리가 싸서 보낼 테니까 얼른 가. 남이 돈 벌고 싶으면 최소한의 자세는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맨날 떨어지지. 뭐라고요?
그냥 꺼지라고. 도저히 못 참아주겠으니까. 기가 막혀선. 아, 그래, 가자. 애초에 널 이런 데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그날 저녁, 집. 그런 일까지 있었다니 제가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안 통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장모님. 엄마가 그렇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해도 안 되고요. 자네가 사과를 왜 해? 어제든 일이 이렇게 됐으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게. 원래는 더 일찍 잘랐어야 됐는데 사돈이라서 봐준 거니까. 그럼요. 제가 어머니께 정식으로 사과하게 할게요. 됐어. 이 와중에 사과 받아봤자 뭐 한다고. 아니에요. 사과 받을 건 받으셔야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일단 식사부터 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못 드셨잖아요. 입맛이 영 없어서 정신도 하나도 없고. 그래도 드셔야죠. 조금이라도 드세요. 다음날 전화.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 있었는지 다 들었으니까 장모님께 정식으로 사과드려. 지혜도 같이. 넌 오빠라는 사람이 동생 보호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사과를 하라고 해.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다 잘못했지. 그게 어디 상식적인 행동이야? 솔직히 나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뭘 이해를 못해? 마땅한 대우를 안 해주니까 내가 참다 말하러 간 거지. 그거 하나 못 받아들여서 내 뺨을 때리고 내쫓아? 그런데도 넌 그쪽 편을 들고 앉아있어? 아, 내가 엄만데. 엄마고 뭐고 엄마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지. 지혜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식이면 나 엄마랑 지혜 못 봐. 인생 영까지 끊겠다 하네. 네가 아무리 그딴 식으로 협박을 해도 나 절대 사과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생각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럼 연락하지 마요. 앞으로 찾아가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럼 끊을게요. 야! 이놈의 자식이. 그래라 그래. 아주 이판사판이다. 6개월 후. 그 뒤로 남편은 정말 어머니와 시누이랑 연락을 끊었어요. 저에게 따로 몇 번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지만 남편이 따로 연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락을 받지 않았죠. 그 와중에 시누이는 노동청에 저희 엄마 회사를 신고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그런 걸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엄마가 그동안 시누이가 회사 생활을 성실히 못한 걸 증거자료로 따로 보관하고 있어서 바로 대응을 했고 도리어 신고까지 진행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자 시누이는 바로 꼬리를 내리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희가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자 문자로 그동안 미안했다고 지혜가 계속해서 취업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 취업도 못할 실력으로 우리 엄마 회사에 들어올 순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하고 그 뒤에 오는 연락도 안 받고 있어요. 아마 한동안은 이렇게 연을 끊게 될 것 같네요. 그 일을 제외하곤 저랑 남편은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엄마 사업도 나날이 잘 돼가고 있어요. 아가씨가 퇴사하자마자 그 자리에 실력 좋은 신입이 들어와서 회사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엄마 회사에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